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올해 인천 초등특수 임용시험에 초수로 합격한 서진특수교육 수강생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학부생으로서 학부 수업과 교생 실습을 함께 병행하며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제 글이 내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지만 특히 학부를 병행하며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은 특학에서 서진 연감 패키지를 수강하였고 또 초과정에서는 백구팀을 수강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의 위치가 직강을 들으러 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으며 또 인강으로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 저는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인강을 선택해 듣게 되었습니다. 직강과 인강은 성향의 차이라 생각해 자신이 집중도와 공부 스타일에 따라 자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작년과 달리 서진 교수님의 특수교육 강의가 1차 대비 강의 때보다 유초와 중특이 분리되어 초특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임용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험은 단기간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저희 공부 스타일과 성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 미리 여러 장소에서 공부해보며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장소를 찾고 다양한 암기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기부여를 위한 목표 잡기. 먼저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는 시험 이후의 목표를 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 임용시험 이후 어떤 국가들을 여행해 볼지 영상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사나 꿈과 연결해 임용 이후의 목표를 세워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둘째 공부 장소입니다. 1학기 때는 대면 수업이 많아 주로 학교 도서관과 라운지를 이용하여 공부했습니다. 또 저는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업 중간중간 공강 시간을 이용해 사범대에 위치한 라운지에서 공부했고 또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이동해 공부했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수업이 거의 없어 주로 집에서 공부 장소를 만들어 공부하였고 또 1차 시험 2달 전부터는 익숙해진 공부 환경을 좀 더 바꾸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집 주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으나 만약 공부하다가 너무 익숙해서 공부하는 게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시기마다 공부 장소를 바꾸어서 공부해 보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부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8시부터 23시까지 점심 식사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 2시간은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만약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 시간을 조정해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공부는 장기전이라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23시부터 24시까지 1시간 동안 걷기, 근력 운동을 하였고 수면 시간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규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운동과 수면 시간 확보는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집중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용 준비하는 초반과 중반에는 좀 더 기분을 환기하기 위해 1주나 2주에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또 여행을 가며 기분을 환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날씨나 컨디션 등이 매일매일 다르겠지만 날씨나 컨디션 등에 의해서 공부가 잘 되지 않은 시기에서도 공부를 완전히 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양을 줄여 공부를 놓치지 않고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암기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내용들이 응용이나 이해보다는 주로 암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암기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다양한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어 저는 눈으로 읽으며 외우기, 쓰면서 외우기, 또 말로 해보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고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 도식화하기 방법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암기법, 또 가장 기억하기 쉬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그룹입니다. 저는 1차 시험은 스터디 없이 혼자서 공부를 했으며 2차 시험은 직강 수업을 듣고 직강 수업에서 구성해주는 스터디로 준비했습니다.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는 다르게 스터디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으나 스터디를 운영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기별로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이렇게 특학, 초과정, 또 법 총론 등에 대해서 저는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1월과 2월입니다. 처음 임용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라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부 습관을 기르고 여러 공부 장소를 바꾸어 보며 준비했습니다. 또 강의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라 강의 밀리지 않고 듣기, 복습 철저히 하기 등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먼저 특학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학에서는 계속 나오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였고 또 이 수강 강의들을 복습하였습니다. 복습은 오늘 강의를 복습하고 또 바로 이틀치 강의까지 3일치 강의를 매일 복습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1, 2주 전에 들은 강의를 복습하며 까먹지 않게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초반 같은 시기에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강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며 외우는 학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일주일치 강의 내용을 7일 동안 나눠 듣는 방법과 3일과 4일에 걸쳐 한 번에 몰아듣는 방법 중 저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몰아서 강의를 듣고 남은 3, 4일은 복습에 집중할 시간을 가졌고 이것도 선생님들마다 모두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니 자신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초과정입니다. 초과정도 특학처럼 과목별로 나오는 강의를 수강하였고 또 복습도 특학과 동일하게 3일치의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초과정에서는 저는 따로 기출문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학부를 병행하는 입장이라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해 초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초특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중심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부를 병행해서 시간이 없고 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 초과정 강의는 기출을 분석하여 선별하여 수강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청론 등에 대해서는 저는 법청론 점자, 지문자는
인터넷이나 특검에서 찾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으며 공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3월과 6월입니다. 이 시기 때는 강의를 들으며 특학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단권화를 할 때 서진 특수교육책의 도식화를 참고했는데요. 처음에는 기본 이론 책 내용을 중심적으로 정리하며 단권화를 진행하였고, 이후 강론 심화 강의와 기출문제의 분석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따로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단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단권화를 하며 공부한 내용을 더욱 구조화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 학부생으로서 1학기 수업을 들었고, 이 5월에는 한 달간 교생을 갔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였고, 교생 때는 많이 바빴지만 퇴근 이후와 주말 시간을 이용해 강의 진도가 밀리지 않게 꾸준히 들었습니다. 학부생으로서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생 시기 때 많이 바쁘시겠지만 복습을 못하더라도 강의 진도만이라도 따라가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단권화한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이제 특학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기 때는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 강의가 나와서 이 강의들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1, 2월에 나온 기본 이론들을 꾸준히 복습하였고, 기본 이론, 기출, 강론 심화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단권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출 순서대로 반복해서 풀기, 또 기출 주변 내용 확장하기 등으로 특학 내용들을 점점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정에서는 과목별로 나오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는 기출 분석한 내용을 태도로 강의를 선별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복습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초과정에서 나오는 교과목별로 역량과 모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청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특법과 총론은 이 시기 때는 꼼꼼히 읽으며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장특법과 총론 내용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저는 하루 만에 복습을 하기보다는 매일 분량을 나눠서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장특법과 총론 빈칸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는 대학교 수업 공강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장특법과 총론, 제가 직접 빈칸을 만들며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점자는 점자 번역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점자 번역 앱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점자 번역 앱이 있으므로 선생님들께서 제일 잘 맞는 번역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역 앱에 안녕이라고 치면 관련된 점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미리 써보고 또 그에 관한 점자를 쓰고 이렇게 번역 앱으로 검색하여 제가 작성한 점자와 또 여기 번역 앱에서 나온 점자가 맞는지 서로 비교해보며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자표와 또 점자표와 관련된 규정을 암기하였고, 이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문자표를 암기하였습니다. 지문자는 점자보다는 공부할 양이 적어 저는 일주일에 2번 진행하였습니다. 점자 지문자는 저는 일주일 단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 8월입니다. 먼저 7, 8월에서는 전 특학은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만든 단권화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습하였고,
또와 관련된 기출 문제도 복습하였습니다. 저는 단권화 내용을 보기 전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먼저 풀고 또 단권화와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영역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1권의 정서행동, 자폐, 행동 지원 순으로 차근차근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초과정에서는 초과정이 남은 강의들을 수강하였고 또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복습하며 관련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과목별로 요일을 나눠서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과학과 미술 체육, 화요일에는 국어 실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모든 교과를 복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초과정은 저는 책에서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이면지나 공책을 활용해 문제를 풀고 또 오답을 문제의 번호에 표시하여 다음날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총론 등에 대해서는 장특법과 총론은 빈칸 채우기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기출풀이 빈칸을 중심으로 주변에도 밑줄을 그으며 통환기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점자 지문자에서는 암기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공부 및 기출 분석을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장특법과 총론을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점점 더 통환기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때는 저는 논술도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논술 강의가 나와 논술 강의를 들었고 또 이 논술을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익히고 암기하였습니다. 또한 나만의 서론과 결론을 주제별로 만들고 통으로 암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통합교육 파트에서는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하겠다. 또 순회교육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답변하겠다. 이것을 저에 맞게 만들어서 이것을 통으로 암기하였습니다. 또 논술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중심으로 쓰는 연습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논술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과 11월입니다. 이 마지막 9월과 11월까지는 마지막 2달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익숙한 공부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 또 집중을 높이기 위해 스터디 카페를 등록하여 다녔습니다. 이때는 모의고사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학습을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자신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또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려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꾸준히 공부한다면 꼭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특학에서는 저는 9월과 11월에 나온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의고사들을 저는 따로 시간을 정해 실전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의고사 내용 공부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또 앞서 말씀드린 단권화 자료에 추가하기도 하였고 또 이 단권화 내용을 꾸준히 복습하였습니다. 또 앞서 푼 기출 문제도 복습하였는데 이때는 영역 순서대로 기출을 복습하기보다는 기출 문제들을 영역 순서가 아닌 랜덤으로 뽑아서 푸는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랜덤 숫자 뽑기 앱을 활용하였는데 이렇게 정서행동, 자폐, 문제행동 각 영역별로 문제의 수를 저는 적어놓고 하루에 풀 문제의 수까지 위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세분화한 것 중에서 이렇게 문제를 랜덤으로 뽑고 이 뽑은 문제를 순서대로 풀고 이렇게 체크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정은 7, 8월과 같은 방식으로 개념 복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 총론 등에 대해서는 법과 총론은 문장 자체를 가리며 통한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점자 지문자는 암기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복습과 기출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은 7월과 8월보다 더 자주 연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는 2일에 한 번씩 논술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기출과 연습 문제, 또 모의고사 논술 문제를 활용하여 연습을 진행하였고, 실전처럼 연습하기 위해 A4 용지보다는 B4에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1차 시험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간 패키지 수강생으로 2차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준비는 무조건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들어 1차 시험 바로 다음 날부터 특금에서 스터디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맞추어 스터디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또 직강을 참여하면 스터디를 학원에서 구성해 준다는 이야기를 작년 직강을 들을 친구에게 전해 듣고 직강을 신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강을 한 번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많이 걱정했지만 조이쌤께서 열정적으로 스터디 그룹 운영과 피드백에 도움을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직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직강을 참여하면 또 스터디 구성부터 마지막까지 조이쌤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니, 만약 2차 직강을 듣고 싶은 수강생분이 있다면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강 저는 평가원 지역이기 때문에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지도안 시험을 위해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심층 면접에서는 조이쌤께서 만드신 끊기책을 보며 심층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이 끊기책에서는 심층 면접에서 나올 만한 주제별로 묶어서 끊기 55가지 이론뿐만 아니라 요즘 교직에서 핫한 주제까지 모두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별로 기출까지 또 확인하고 연습해보며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심층 면접을 준비할 때 먼저 끈기책의 이론들을 공부하고, 함께 짜진 스터디원들과 함께 조이쌤께서 알려주신 주근 사유, 주장 근거, 사례 효과에 맞게 구조하여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수업 실현 또한 조이쌤께서 만드신 끈기책으로 공부했습니다. 끈기책에서는 수업 실현 채점 기준표, 좋은 발문, 다양한 수업 유형에 대해 다루었고, 다양한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들이 있어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효과적인 발문과 동선에 대해 몸소 조이쌤께서 시연해 주시고 또 피드백해 주셔서 방향성을 잡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 실현 또한 함께 구성된 스터디원들과 함께 스터디룸을 빌려 연습하였고, 조건들을 추가하고 또 변경해 나가며 실전 경험들을 키웠습니다. 지도안도 끈기책의 내용과 예시를 참고하여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조이쌤께서 지도안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피드백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도안은 대면으로 스터디하진 않았고 비대면으로 이틀에 한 번씩 지도안을 써서 밴드에 올렸습니다. 밴드에 올린 지도안을 스터디원들과 서로 피드백해주며 지도안 쓰기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와 2차 시험에 관한 부분을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끈기 있게 꾸준히 공부 습관을 들여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번 시험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